배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 제 바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이터널스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마동석 배우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언제 개봉되나 아마 잔뜩 부풀어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드디어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11월 3일에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마블의 이터널스가 개봉을 했는데요. 참 때가 관객들이 극장으로 가기 좋은 때 또 개봉을 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기다렸다 개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이 11월부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디즈니가 예측을 했던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장에 영업 제한 시간도 풀리고요. 팝콘이나 콜라도 드실 수 있고 조금 극장 나들이를 하는 시즌에 또 개봉을 해서 이터널스가요. 개봉 하루 동안에만 무려 29만 6천여 명이 극장에서 관람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29만 명이면은 지금 이전 영화들 개봉된 영화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3배 이상의 스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래요? 저희가 개봉 첫날에 10만 명 관객 들었습니다. 와 했었는데요. 거의 3배의 스코어에 가깝고요. 예. 매출액 점유율만 살펴봐도 거의 90%에 가까운. 다 이거 영화 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도 굉장히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앞으로 한동안 이터널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올해에서 지금 그 첫날 개봉 관객이 제일 많은 영화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어요? 두 번째 많은 영화예요. 두 번째요? 근소한 차이기는 한데 예. 그때 석가탄신일 휴일 기간에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이 딱 40만 명이 관객이 극장에서 봤는데 29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적은 숫자기는 하죠. 뒷심을 또 발휘할지도 모르니까. 그럼요. 예. 그 이터널스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이터널스라고 얘기하면 마블의 히어로들 중에서는 조금 낯설 것 같다는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히어로들이 있죠. 뭐 아이언맨도 있고 뭐 헐크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히어로들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마블의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작품은요. 영화가 시작하면 일종의 우주의 신적인 존재, 셀레스트리얼이란 존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존재들이 지구에 역시나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는 이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들을 지구에 보냅니다. 이터널스들을. 10명의 이터널스를 지구에 보내요. 네. 지구 사람들에게 문명도 주고 이렇게 이 별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10명의 이터널스를 지구에 보내는데 이제 그 이터널스들이 지구를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구를 정말 집어삼키려는 데비언츠라는 악당들이 있거든요.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독특한 존재인데 이 데비언츠가 지구를 집어삼키려고 하자 이 숨어있던 이터널스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데비언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재밌는 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히어로들이 그 누구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10명의 히어로가 나온다. 이게 좀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때려 부수는 슈퍼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신화적이고 사색적인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외계인이 문명을 만들었어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런 몇 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약간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영화 보시다 보면 좀 떠오르시는 이야기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좀 유사한 인물들이 결국은 이터널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번에 생애 첫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맡았는데 이 테나라는 인물이에요. 테나요? 테나. 그런데 딱
보다 보면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아테나가 딱 떠오르신다거나. 네. 네. 뭐 이 작품 안에서 네.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기술의 신이 있어요. 예. 그런데 파스토스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러면 또 누가 딱 떠오르시겠습니까? 헤파이토스가 떠오른다든지. 아무도 앞 글자 이렇게 떼네요. 헷갈리게. 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터널스라는 이름으로 마블의 새로운 신화적 세계관을 만드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죠. 상상력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1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 슈퍼히어로, 신 그러면은 약간 머릿속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네. 뭐 굉장히 아름답다거나 약간 1세기 백인들이라거나 이런 모습들. 근데 이 10명의 이터널스는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성적 지향성 그리고 뭐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를 가진 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10명의 이터널스가 전형적으로 히어로의 어떤 모습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아주 다양성을 갖춘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점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완벽한 뭔가의 존재. 네. 이런 이제 신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이터널스에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예. 그런 이제 신적인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 확실히 마블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 요새 가장 큰 화두가 딱 하나만 꼽으세요라고 하면 다양성이거든요. 문화적 다양성. 이제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 것 같아. 이런 우리 관객만으로는 부족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적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이라고. 원래 할리우드는 그런 거에 밝잖아요. 예, 똑똑하죠. 자본이 굉장히 논리에 밝아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전에 그 뭐 히어로물하고 네.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네. 지금 감독이 맞아요. 달라졌기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노마드랜드 얘기도 하고 예. 그랬었잖아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고 중국계 미국인 감독이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베니스 영화제에서 또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예술적으로 굉장히 그 업적을 높이 평가받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을 가장 상업적인 영화의 새로운 시작이 이게 기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까지 마블이 감독들을 고를 때 좀 독특한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전에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감독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능 있고 분명히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작품에서는 뭔가 조금 덜 보여준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네.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정말 그 재능을 폭발시키는 이런 그 감독들을 골라왔었거든요. 네. 클로이 자오 감독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이야기에 좀 잘 맞는 감독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작품은 어떤 새로운 세계의 시작, 그 초입을 알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드라마turgi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액션 히어로 영화들은 좀 액션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면 예. 여기서는 그 이터널스 사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로이 자오 감독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시리즈가 계속 또 시작되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까지 시리즈가 생각한 시작될 거구나. 거고요. 그리고 마블의 새로운 캐릭터들을 또 하나둘씩 흡수해서 이 세계관 안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참 진짜 그런 식으로 머리 보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참. 마블 영화 얘기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쿠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쿠키가 2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다음을 예상하게 하는 어떤 쿠키가 2개가 있는데요. 이터널스가 조금 긴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자막이 끝까지 다 올라갈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셔야 쿠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5721님께서요. 이터널스 한국 배우 소개는 안 해요? 이렇게 지금 막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마동석 배우 얘기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쭉 하려고 이제. 아껴뒀습니다. 아껴뒀습니다. 예. 마동석 배우 지금 어떤 역할로 지금 나와요? 이 작품에서는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근데 길가메시는 이 이터널스 안에서 그야말로 힘의 신이에요. 파워의 신이고요. 네. 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가 독특한 건 원작에서는 이 중동계 쪽 이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네. 마동석 배우를 거의 뭐랄까요 모셔가다시피 캐스팅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길가메시 안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또 다른 신들을 약간 보호해주는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에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길가메시 캐릭터를 보면서 굉장히 친근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액션의 어떤 결들을 보면 굉장한 타격감들을 느낄 수 있는 액션이잖아요. 주먹을 네네. 쓰는. 네. 이번에도 마동석 배우가요 거대한 괴물에 이렇게 뺨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장면이 예고편에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보신 것 다른 같은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 한국이랑. 관객들에게는 일종의 뭐랄까 보너스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동석 배우에게 이미 가장 잘하는 액션을 그 캐릭터로 유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잡았더라고요. 이거 배우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드라마나 영화 뭐에 나올 때 보면은 네. 누군가가 이제 나쁜 뭐 범죄인이나 네. 막 때려요. 막 몇 대 맞고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팍 그렇죠.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네. 근데 캐스팅 과정이 좀 독특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할리우드는 사실은 아무리 주연 특 A급 배우라고 하더라도 캐릭터별로 다 오디션을 봐서 뽑아요. 그렇죠. 출연하고 싶어하는 배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네. 그런데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없이 캐스팅이 돼서 스카웃된 거예요? 스카웃이 된 케이스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요. 예. 어떤 한국 영화를 이 감독과 제작진들이 보고 완전히 반한 거예요. 마동석이라는 배우에게. 아 그러면 이미 다른 배우들은 다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네. 한국 영화를 같이 본 거예요? 아니요. 그 뭐랄까 이 캐스팅을 하는 캐스팅 디렉터도 있고 감독님도 있고 또 마블의 제작자들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사실 좋은 배우를 찾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 영화들을 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마동석 배우한테 완전히 반해서 저 배우를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였을까요? 그 작품이 바로 2016년에 개봉한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죠.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었어요. 부산행? 네. 부산행의 마동석 배우가 뭐 어떤 배우로 나왔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만삭의 아내와 함께 부산행 KTX에 탔는데 KTX가 좀비들로 가득 차자 예. 이렇게 청테이프를 이렇게 팔에 감고 기억나요. 네 정말 좀비들을 이렇게 주먹으로 하나씩 물리치는 완력의 캐릭터였잖아요. 예. 한국에서도 뭐 1,1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본 흥행작인데 예. 이 작품이요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는 섹션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예. 그때 해외 관객들이 완전히 마동석 배우한테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시안의 어떤 캐릭터들은 머릿속에 좀 정형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술을 잘한다든지. 그러네요. 예, 네. 예. 아니면 뭐 머리가 좋은 과학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타입셜한 정형화된 캐릭터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동석 배우를 봤는데 그야말로 그때 외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표현이 헤라클레스였어요. 아시아의 헤라클레스의 현신을 보는 것 같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런 타격의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한국 배우가 있다라는 사실에 전 세계 제작진들과 감독, 캐스팅 디렉터들이 마동석 배우를 눈여겨 보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진짜 요즘은 네. 어느 배역을 맡아도 네.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 나오면. 요새는 진짜 한국 영화에 나와서 해외의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나 그 영화에 너무 팬이라서 이 배우 꼭 만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우리 한류 콘텐츠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대단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로. 점점 저도 이렇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하나를 꼭 얘기하고 싶었냐면 예. 사실은 마동석 배우가 처음부터 한국에서 배우를 시작한 경우는 아니고 예.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의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배우의 꿈을 다시 품고 한국에 온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네. 말씀하시니까 네. 마동석 배우 처음 나왔을 때 액션 영화에만 그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깡패. 네. 헬스 트레이너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영어도 정말 잘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죠.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생활도 했대.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요. 사실 주연 배우 캐스팅이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한국 배우 캐스팅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배우는 이래야 돼.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몸이 이렇게 너무 크고 건장하면 사실 맡을 수 있는 배역이 너무 한계가 있어. 이 배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기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좌절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살을 굉장히 많이 빼신 적도 있어요. 마동석 배우가. 그래요? 예.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 작품들을 보시면 가끔 지금의 절반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슬림하신데 그 네. 이유가 한국에서 배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형을 가져야 돼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살을 굉장히 많이 빼고 좀 평범한 캐릭터를 찾아갔었던 거죠. 하지만 마동석 배우는 본인이 액션 배우로서 한국에 굉장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고 예. 결국은 자신의 뚝심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스스로 개척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마동석이라는 정말 누구도 따라할 그렇죠. 수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된 거고 그 캐릭터로 또 빛을 발해서 할리우드에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보통 영화에서 좀비는 다들 무서워 도망가는데 마배우는 좀비를 찰지게 치는 캐릭터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데요. 심지어 그때 좀비들 불쌍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동석 배우한테 너무 맞으니까 네 좀비 좀 불쌍하다. 네. 좀비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오는데 네. 그걸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좀비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 보통 배우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파워가 느껴지는 이제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캐릭터가 찰떡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몸이 좋다고 해서 네. 근육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독특한 느낌들을 있는 마동석 거죠. 배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요. 마동석 배우가 실제로 보면 정말 부드럽고 스윗하고 달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를 스스로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액션들을 조금 더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신 작품들도 직접 스토리텔링을 기획해서 영화를 만든 제작자이기도 하거든요. 제작자. 예. 그래서 마동석 배우를 보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진짜 잘한다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액션이 결국 할리우드마저도 반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터널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막 네. 궁금한데요. 청취자분께서 네. 이정환님께서 저도 영화 보러 가야겠네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터널스하고 부산행. 네. 이게 두 개, 물론 마동석 배우가 같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네. 같이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작품 다 사실은 고정적인 블록버스터의 공식들을 좀 깬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터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히어로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 더 세계관을 확장시킨 네. 그런 마블의 새로운 작품이라면 부산행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좀비라는 장르가 굉장히 좀 B급 장르, 약간 낯설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비 영화 찍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규모가 큰 영화를 예. 이렇게 좀 B급 문화로 취급받던 좀비라는 캐릭터를 대한민국에서 주류 콘텐츠로 만들어 버린 것도 사실은 부산행의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거였거든요. 네. 완전히 새로운 액션을 좀 보여주자라고 얘기했던 그 연상호 감독의 새로운 도전이 이 결과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마동석 배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일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터널스도 그렇고 부산행도 그렇고 사람들이 상업적인 영화라고 하면 늘 어떤 공식을 따라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성공하는 이 흥행작들은 그 공식들을 하나씩 깨거나 부수거나 바꾼 새로운 도전을 한 작품들이 결국은 새로운 이정표를 쓰더라고요. 공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권선징악의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라든지 뭐 좀 뻔한 스토리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터널스도 부산행도 모두 그런 뻔한 길들을 좀 피해가는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마동석 배우가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걸어온 길들을 보고 그가 성공한 길을 봐도 자기가 진짜 이것이 재미있는 길이다라고 믿는다면 너무 그 전형성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재밌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두 작품이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그 다음부터 독특한 한국만의 좀비물이 만들어지기 나오기 시작한 시작했죠.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청취자 제노스님께서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살이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랬나? 다시 한번 저도 영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마동석 배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영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터널